안경윤 기자님을 모셨습니다. 장 기자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어떻습니까? 요즘 바쁘게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.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네.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질 거라고는 안에 있는 분들도 쉽게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. 대기업에 계신 저희 국내에서 정말 내로라는 기업들도 네. 이렇게 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걸 보면 당초에 네.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네. 폭풍이 갑자기 오지 않았나. 지금 12월 14일입니다. 오늘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보름 정도 남았는데 4분기죠. 2022년도 4분기에 지금 메모리 쪽은 하여튼 창고에 지금 웨이퍼가 지금 차곡차곡 안 팔려서 그렇죠. 쌓이고 있고 고객은 안 가져가고,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메모리 업체에 근무하시는 여러 경영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. 그래서 고객이 안 가져가는 것도 본인들도 창고에 지금 재고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못 가져가는 건데,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고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팹의 클린룸 관련된 얘기입니다. 최근 그쪽 관련해서 좀 가시적인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다면서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는 좀 조용한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테일러 파운드리 팹 쪽에서 클린룸의 이제 초기 구축에 필요한 설비들이 국내 주요 협력사 쪽에 삼성전자가 발주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. 클린룸 관련 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? 일단 클린룸은 알고 계시겠지만 내부 환경을 매우 높은 수준의 이제 청정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또 온도나 습도 등 이런 제반 환경들을 다 제어해주는 설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핵심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된 내용은 이번에 발주가 된 품목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스템 실링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린룸 천장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또 이제 외조기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클린룸 외부에서 공기를 이렇게 제어를 해서 내부로 반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들이 지금 업계 쪽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테일러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뭔가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메인 클린룸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어떤 설비들이 이제 발주가 나온 것 같고, 그렇다면 메인 클린룸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은 소식이 어떻습니까?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메인 클린룸은 아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,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클린룸은 결국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이 필터 유닛, 팬 필터 유닛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핵심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게 셋업되는 시점을 메인 클린룸이 이제 구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제품에 대한 입찰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도 저희가 지금 파운드리 팹 일정을 고려를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곧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일정상이라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? 일단은 미국에서도 이 인건비나 건축비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올랐고, 최근 건축 비용 많이 올랐죠. 굉장히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많이 올랐고, 반도체 시장도 좀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팹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시설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또 테일러 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해 있고 또 착공식도 원래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맞아요. TSMC는 했는데 그죠? 아주 거하게 했죠. 대통령까지 불러서 날리면 바이든 대통령 위험하신 발언이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클린룸 구축만 보자면은 일정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,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이 설비 투자 기조를 보면 일단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그 뒤에 메인 팹 장비가 됐든 그런 부분은 시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쉘 퍼스트 전략이 있기 때문에. 쉘 퍼스트. 그러니까 지금 시황 때문에 실제로 웨이퍼 투입을 늘리는 장비 투자는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
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뒤로 밀리거나 조금 투자액을 많이 줄이거나 하는 것인데 예. 어쨌든 이 말씀하신 그 쉘 퍼스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룸 쪽 분야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군요. 장비 업계도 세분화가 돼 있고 네. SK 비중이 높은 곳이 있고 삼성 비중이 높은 곳이 있고 네. 또 인프라 부분이 있고 메인팹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클린룸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분위기가 그 비교적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클린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클린룸 초기 쪽이지만 나중에는 클린룸하고 또 관련된 뭐 가스 공급 장치, 뭐 CCSS라고 부르는 네. 그런 장비들도 발주가 나올 거니까 조금 이런 클린룸하고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성과가 계속 내년 초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요 그 반도체의 어떤 시황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제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지금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 웨이퍼 투입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하더라도 예, 공장 자체는 우리가 계속 스페이스는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뭔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예, 저희가 뭐 투자 방송은 아니지만 그런 쪽을 위주로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어쨌든 폐분 계속 늘어나니까요. 예.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. 어쨌든 그러면 펩 장비 업체들은 어떻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파악하기로는 네. 뭐 예전에도 기사로 다루기도 했었지만 원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협력사들 대상으로 좀 설명회를 했을 때는 테일러 쪽에도 장비가 뭐 내년 10월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. 식으로 좀 얘기가 있었는데 한 두세 달 전부터는 그게 12월로 미뤄진 상황이었고 지금은 또 이게 2024년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기는 그렇게 좀 밀릴 수 있지만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그 미국에 있는 주요한 그 파운드리의 큰 고객사들이 미국에 생산 시설이 생기면 그쪽에서 지을 용의가 있다. 예. 그쪽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테일러팹 완공되면은 미국에 공장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뭐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. 뭐 비단 삼성전자만이 아니죠. 저희가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TSMC는 당연하고 또 인텔,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도 최근 미국에서의 좀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거는 정말 확실하니까 네.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크게 기념식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네. 기존의 제1공장에 네. 관련돼서 장비 반입식을 이번에 했던 건데 네. 여기에서도 다 아직 제1공장이 완공도 안 됐는데 제2공장도 바로 짓겠다라고 예, 공표를 한 상황이고 네. 예, 이게 1공장은 한 5나노, 4나노로 그 부분도 굉장히 최선단이지만 그렇죠.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정말 최최선단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이 두 공장을 짓는 데만 4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. 삼성전자는 테일러팹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규모가 170억 네. 달러였으니까 좀 그걸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막대한 많이 나네요. 규모라고 말할 수 있고 네. 예, 인텔도 뭐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 하겠다, 애리조나주에 300억 달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마이크로는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네. 투자 규모가 큽니다. 뭐 1,000억 달러 이렇게 얘기 1,000억 나오는데 다만 기간이 뭐 20년, 향후 20년, 예, 네.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큰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 뭐랄까요 그 락다운 걸리고 뭐 반도체가 전략 산업이라고 이제 원래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을 뭐 아시아에서 또 혹은 중국권에 있는 쪽에서 많이 가져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제재도 하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착착착착 그 계획대로 지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TSMC 유치했고 삼성도 오스틴에 있었지만 테일러에 추가로 했고 예. 인텔은 뭐 원래 미국에 공장이 많았지만 어쨌든 추가로 한다고 그러고 마이크론도 뉴욕에서 한다고 20년간 예. 1,000억 달러면 사실 좀 길긴 한데 예. 어쨌든 미국 내의 생산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. 생각이 또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의 어떤 장비라든지 또 생산 재료,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뭐랄까요 이 수요
미국 예. 지역의 수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.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뭐 한국, 대만, 중국 뭐 이런 예. 쪽이 이제 큰 그런 손이죠. 쪽이 큰 손이었는데 북미도 큰 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? 일단 지금 당장은 펩이 이제 막 인프라가 구축 중이기 때문에 펩 장비가 실제로 반입된 건 아니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. 당연히 지금 계산을 봤을 때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예. 기존에 뭐 조사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아, 예. 펩 장비 뭐 들어가는 지역별 비중 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? 가장 대표적으로 또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라고 하는 세미 네. 쪽에 자료가 있는데 네. 올해 3분기 쪽에서도 이제 관련 레포트가 있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288억 달러라고 네. 한다면은 네. 이 중에서 중국하고 대만이 78억, 72억 달러로 둘을 합치면은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로 일단 가장 큰 국가가 될 수 있고 네. 한국 같은 경우에는 48억 달러로 뭐 3위 정도로 위치를 했습니다. 3분기부터 메모리 저기 장비 저 조달이 많이 줄어서 아마 그렇죠. 예. 줄은 좀 것 같은데. 빠진 부분을 감안을 해도 네.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그렇죠. 예. 미국은요? 미국은 아직 26억 달러 이번 3분기 때 26억 달러인데 그건 전체 비중에서 보면 10%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. 예, 그렇다 보니까 아직 근데 크다고는 예, 미국에서 그렇게 생산 시설이 늘어나면은 요 비중이 지금 10%뭐 이쪽 저쪽이지만 예. 확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. 순위가 언젠가는 뒤바뀌겠죠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